하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글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해 주세요. 우리 모둠에서 무엇을 소재로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면 좋을지 말해볼까? 라면서 주제를 혹은 소재를 선정하는 질문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소재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지난 시간 세계사에서 대항해 시대에 대해 배웠었잖아.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후추가 대항해 시대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이 흥미로웠었거든. 개인적인 감상. 그 내용을 좀 더 조사해서 후추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보면 어떨까? 라면서 물어보면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지. 이렇게. 와, 좋은 생각이다. 동의하고 이 정도면 칭찬이지. 후추가 대항해 시대를 촉발할 정도로 유럽에서 큰 가치를 지녔던 이유를 중심으로 글을 써보자라고 하면서 내용을 정리, 재진술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찬성. 그렇다면 도입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까? 주제 선정 끝났고 이제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글의 도입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겠어. 후추의 가치와 후추를 얻기 위해 대항해를 시도했던 당시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오늘날 후추의 가치, 당시의 가치를 비교해 보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변화했으니까 말이야.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 그리고 그 제안을 한 근거 혹은 이유. 좋아.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후추와 연관되어 있는지 도입부에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역사적 사건이 후추와 연관되어 있는지 라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안하고 있지. 그래, 전개 부분에선 후추의 가치가 왜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후추의 무게랑 황금의 무게랑 똑같이 거래가 됐었어요, 초반에는. 유럽의 기후와 식생에 대해 설명해야 유럽 사람들이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귀하게 여겼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귀하게 여겼던 이유를 알기 위해 얘네들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전제. 맞아. 여기 책을 찾아보니까 라면서 자료를 제시하며 유럽은 온화하고 연중 강수량이 고른 기후에 주로 볕과 식물이 자라는 광활한 초원이 만들어진대. 그런데 여기에서 자라는 볕과 식물의 줄기와 잎은 인간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에서 읽었었던 책의 내용의 중요 부분을 요약 언급하고 당시 유럽인들이 초원에서 자라는 식물을 식량으로 삼는 초식 동물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 동물의 고기를 오랫동안 복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야 라면서 기후와 식생 그리고 초식 동물을 키운다.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향신료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질 건가 보지. 나도 기억이 난다. 동물의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후추와 같은 향신료의 사용이라는 거지. 라면서 동물의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과 후추와 같은 향신료의 사용을 연결하여서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질문하고 있다.
맞아. 그런데 유럽은 후추가 자랄 수 있는 기후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내용도 글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추가적인 내용 제안.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유럽의 국가들이 대항해를 시작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냥 고기 맛있게 처먹으려고 그냥 남의 나라 침략하고 그런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추는 남인도가 원산지인 아열대 식물, 중동과 유럽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고 나오네. 그렇구나. 이야기하다 보니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후추를 설명하는 글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 라면서 이번 회의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초고를 쓸게. 추가할 내용 더 찾아볼 테니까 어떤 부분 수정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면서 내가 할게. 도와줘. 제안. 그래 고마워. 땡큐. 이렇게 나서주는 애 있으면 좋지. 모든 것은 후추를 향한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이 되었다 라면서 첫 문장은 어때요? 다소 포괄적이지. 어떠한 인간의 욕망인지 바스쿠 다가마의 위대한 항해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페르난디 마젤란의 세계 최초 일주 탐험도 후추에서 비롯되었다. 후추를 찾기 위한 인간들 대표자들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후추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했다. 포르투갈,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열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도 후추가 원인이었다. 후추가 원인이었다. 역사적 사건. 그러나 오늘날 후추는 마트에서 고작 몇천 원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흔한 향신료지만 후추가 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던 시대가 있었다. 어머, 요거는 과거와 현재 후추의 가치를 비교하기로 했었는데 그 멘트 잘 썼네. 유럽 대륙의 온화하고 연중 강수량이 고른 기후에서는 여기는 어디를 찾으면 요거는 이 얘기를 하면은 어디에 있을까? 유럽의 미안 아무것도 없지. 유럽의 기후 벽과 식물이 자라는 광활한 초원이 만들어지는데 벽과 식물의 줄기와 잎은 인간이 직접 먹을 식량으로 적합하지 않았었다. 유럽의 기후와 유럽의 식생.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유럽인들은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문자답. 해결의 실마리는 초식동물이었다. 소, 양 등의 초식동물들은 풀을 먹고 자란다.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인간은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벽과 식물의 잎과 줄기를 베어 초식동물에게 먹여 기르고 다 자란 동물의 고기를 식량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의 식습관 혹은 식문화. 그렇게 야생의 초식동물이 가축동물로 바뀌게 되고 축산업이 시작이 되었다. 축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대화에 없었는데 추가된 내용이죠. 플러스. 가축을 키워 얻어낸 고기는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량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최소한의 가축만 남기고 나머지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로 만들었지. 부패하기 쉬워 저장성이 떨어지지만 고기로 버텨내야 했고 고기의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고 향신료를 사용하면 고기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도 고기의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다. 후추와 향신료의 쓰임새, 용도.
따라서 후추는 유럽에선 중요했지만 당시 후추는 워낙 사치품이어서 대부분 후추를 구하기 어려웠지. 후추는 왜 그렇게 비쌌을까? 역시 문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희소성과 막대한 유통 비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귀하고 가져오려면 비싸니까. 후추는 남인도가 원산지인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기후에 맞아 재배할 수가 없어. 요거 앞에 나왔었던 얘기죠. 육로를 멀리 돌아 인도에서 후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먼 길을 돌아보니 운송비가 폭등을 했어. 운송 과정에서 여러 위험 요소가 많아 유럽에 도착하기 어려웠지. 그래서 보물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고 가격은 치솟았지. 1g의 후추가 같은 무게의 순금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었다. 과거의 가치. 당시 유럽에서 후추를 넣은 사람들은 부를 거머쥐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희소성과 막대한 유통비용 이야기는 추가로 들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여기 그래서부터 여기까지도 추가가 된 내용인 거지. 그래서 말하면서 나왔던 내용, 거기에서 추가된 내용, 얘네들을 좀 짝을 지어줄 필요는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에서 학생 1에 대한 이야기 확인했고요. 네, 나머지 것들 어디가 있을까? 오케이, 뭐 된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잠시 정지.